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편하게 왔죠?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진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MRK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MRK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여자는 난소가 있고 이 나팔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이 있고 자궁 경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없는 거예요. 저는 3,000명에 1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10,000명 중에 1명일 거라고 얼마 전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병입니다. 알게 된 날이랑 그 검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 생리도 안 하고 배가 아프니까 17살 때 병원에 갔는데 난소에 있는 혹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난소에 있는 혹을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특징까지 내서 아무 이상 없다는데 아무 이상이 없구나, 왜 생리를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20살 때 회사 앞에 병원에 갔어요. 너무 생리통이 심해서 내가 왜 그때 수술을 했는데 왜 또 배가 아프냐, 또 혹이 생겼냐 라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초음파만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환자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견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막 되게 믿고 싶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은 다 갔어요. MRI를 찍었는데 MRK 증후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MRK 증후군인 것 같을 때 받는 검사는 뇌종양 검사,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거든요. 그 검사를 받고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선천적 기형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만나는 교수님마다 다 같은 소리를 하세요. 기대하지 말라. 나머지는 흔적기관이고 질 재건수를 한 이후에 나머지는 다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빠른 년생이에요. 19살 나이에 적출하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술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2가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하나는 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제가 한 거는 이제 피부 이식이었거든요. 근데 장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배를 세로로 째야 된다고 저희 교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린 너한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대수술이었지만 이렇게 개복을 하는 대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건 제가 이제 12년인가? 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12년 동안 이 병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이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이건 사실 자궁이나 나머지 기관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다. 언젠간 발전을 하겠지? 라고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잖아요, 겉으로. 그리고 뭐 제가 벌써 4년을 유튜브를 했더라고요. 몰랐는데 뭐 어쨌든 저 4년 동안 맨날 술 먹고 맨날 먹고 이럴 만큼 그냥 일상적인 생활은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청 솔직한 사람이라서 인간관계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말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제 주변에 말씀 안 드린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못 믿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거를 굳이 감출 필요도 없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결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 기준이죠. 제 인간관계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관계 정리가 됐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정해달라고 제가 누군가한테 제가 아팠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랑 이만큼 가까워서 너한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동정을 하면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그런 불쌍한 대우를 받자고 한 말이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멀어지게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병원에 왔다거나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정말 많이 정리가 됐고, 뭐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쁜 경험들은 아니었어요. 다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 그런 일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한 7번인가 수술대에 누웠던 것 같아요. 일단 배 쪽을 수술을 하잖아요. 배 쪽을 수술하기 때문에 왜 애기 엄마들이 애 낳으면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20대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자꾸 하니까 배 쪽으로 이게 보호한다고 지방이 몰려요. 물론 제가 술 먹고 뭐 잘 먹는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지금도 다른 데가 빠져도 배는 안 빠집니다.
정말 배가 안 빠져요. 잦은 수술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막 그러는 게 좀 불가능한 거죠. 내가 그리고 솔직히 정말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 보험을 옛날에 들었던 분들은 얘기가 다르시겠지만 뭐 저는 아무런 보험이 안 됐어요. 제가 수술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보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당연히 엄청 들어가요.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저 아까 말한 그 피부 이식술만 해도 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그 2주 동안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회복하는 6개월 동안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그때 저는 계속 쉬었고, 어렸을 때 발견한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끊기고 하려고 하면 끊기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날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가기도 사실 힘들었고요. 그래서 좀 중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남들 멀쩡한데도 임신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절제를 하고 포기를 하면 아프기도 덜 아플 거고 수술도 그냥 딱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과의 그 괴리감 때문에 진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이 모든 걸 진짜 도와주신 부모님한테 저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감사드려야만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그런 일이죠. 진짜 힘들었던 거는 아파서 대굴대굴 굴러도 동네 산부인과에 가잖아요. 약을 뭐라도 처방받고 싶어서 나는 동네 산부인과에 갔는데 치의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해줘요. 그때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와 진짜 왜 이렇게까지 아파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막 진통제도 막 달라고 해야 주시고 막 이러니까 좀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진통제가 다고, 대학병원이니까 응급실 통해서 뭐 입원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교수님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으니까 진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호르몬 제와 늘 함께 해야 돼요. 뭐 난소고 나팔관이고 자궁이고 어디 하나 망가지는 순간 이게 온전한지도 모르는데 온전하게 최대한 유지를 했다가 할 수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일상이 많이 망가집니다. 저는 20살 돼서 6개월을 회복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22살에 제가 늦게 대학을 갔어요. 뭐만 할라 치면은, 공부도 할라 치면 아파서 막 굴러다니고, 기말고사 일주일 남기고 입원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부도 당연히 못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 태어났어요. 그냥 모든 일상이 망가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막 집에서 계속 쉬고 있는 상태이고요. 해야 될 부분, 제가 가장 크게 직면한 건 사실 난임이잖아요. 지금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못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남자친구한테 확실히 얘기했던 건, 우리 딩크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말고 제가 가진 병이 뭔지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냥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도 괜찮으신지 의사를 여쭙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바로 그렇게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고, 그러고서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기까지 예전에는 그냥 왜 이러지 이러고 힘들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씨, 아픈 게 내 잘못도 아니고 나도 억울한데 이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난 게 남자친구고, 다행히 남자친구도 그 말에 다 동의를 해줬고, 함부로 동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말도 그렇게 해줬고, 예비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이제 얘기를 잘 해줬고, 장애가 없는 분들도 불임이 많잖아요. 이거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문제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제가 영상을 만든 주된 이유 중 하나예요. 산정특례가 원래는 그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이랑 정말 죄송하게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병을 알았을 때, 아니 희귀병이니까 코드가 없는데 왜 코드를 가져오라고 하냐, 희귀병이니까 없지 않겠냐 이랬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죠.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만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넣었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저의 무지가 불러온 참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산정특례가 20년인가 21년도에 코드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알아봐 주셨는데 산정특례가 들어가려면 일단 기준이 3차 병원이어야 돼요. 3차 병원에서 그 병원 통틀어서 5건의 코드가 산정특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출산은 다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비해서 선택의 문제잖아요. 산정특례를 등록해주는 병원이 없을 것 같다. 저도 그냥 그거 듣자마자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그 부분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받기는 어렵다는 거. 15세 이상 초경이 없는 학생들은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 분들 제발 빨리 병원 가세요. 이거 냅두면 그냥 계속 아파지기만 하고 살릴 수 있는 자궁과 난소와 나팔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면 선택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 만들어서 돈을 벌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가 14살 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17살에 첫 산부인과를 가고 그때도 사실 오진이었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전 20살에 지금 이 병을 알았으니까 정말 그 당시에 저를 만나면 진짜 때려 죽여서라도 병원에 데려갈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지금 한쪽 난소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한쪽 난소가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살릴 수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살렸으면 좋겠는 오지랖이고요. 솔직히 진짜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회복이 빨라요. 회복 빨리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하루라도 더 빠를 때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대굴대굴 굴르다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자궁에 피가 이렇게 찼는데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상의학과와 함께 해서 아주 MRK 증후군 환자 중에서 최초로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 신장 안 좋으신 분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하는 시술을 저는 엉덩이를 통해서 자궁을 넣어서 차 있는 피를 빼는 시술을 했어요. 감사히도 이제 교수님께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래서 피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저는 지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교수님이 여기저기 알아봐 주셔서 곧 저희는 이제 시험관을 준비를 할 거예요. 난소와 자궁은 온전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시험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시험관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이게 되게 약점이었거든요. 되게 약점이었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냥 약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랬는데도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잘 이겨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요. 이런 거를 되게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제 모습 자체가 너무 거짓된 것 같은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시술 다 거치고 그냥 계속 회복에 전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시험관을 하고 시험관을 해서 만약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만약에 아기가 생긴다면 아기를 낳으면서 저는 적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그냥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아픈 것 때문에 끊기고 그 다음에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다시 아프고 그냥 계속 이런 일상을 지내면서도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은 얘기 나누고 좋은 얘기 조용히 간직하라고 제가 이 병에 계속 갇혀있기보다는 조금 더 이 병을 이기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너무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힘내고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댓글 남기면서 그냥 서로 얘기 많이 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잘 이기고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오늘 못생기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 요즘 진짜 하는 게 없이 회복만 전념하고 있어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바로바로 답장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